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젊어지기를 또 천천히 늙어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걱정이 되어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노화가 누구나 찾아오고요. 이 노화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연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노화를요 늦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건데요. 분명히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은 있다. 그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자, 노화가 천천히 되도록 하면은 좀 더 늙어가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느냐. 결국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음식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지금 여기는 노인 두 분이 아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식사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제대로라는 게 양이 너무 많거나 또는 양이 너무 적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과식을 하면 할수록 발생량은 증가합니다. 즉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게 노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 중에 한 개다라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산소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활성산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잘 구경을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를 피면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담배를 피면 노화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 담배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노화를 촉진을 시키느냐 라는 건데요. 노화는 담배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가 사실은 많이 불러오는 겁니다. 자, 담배를 한번 보죠. 이렇게 담배를 쭉 빨아들이면 그 담배 속으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빨려듭니다. 산소가 빨려 들어가면서 저 담배 끝에 온도가 몇 도냐 하면요, 약 600도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600도씨나 되는 그 온도에 이 산소가 깨진다라는 거죠. 산소 분자가 깨진다. 그래서 깨지는 이 산소 분자 때문에 결국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요, 운동을 할 때도 생깁니다. 운동. 여러분들은 운동이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은 때로는요, 굉장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을 나쁘게 한다라는 건데요. 운동 선수들이 노화가 더 빠르다라는 거 혹시 아시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균 수명이 제일 짧은 사람들도요, 이 운동 선수에 해당이 됩니다. 운동 선수들 왜 평균 수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짧냐 하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보면 운동선수가요 제일 짧아요. 네, 굉장히 신기한 데이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산소 소모량이 낮죠. 요가가 사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요, 산소 소모량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화를 천천히 오게 한다. 몸은 건강해지면서 활성산소 발생량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요, 근육을 늘리는 운동, 그것도 하면서 이런 산소 소모량이 적은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야 활성산소 발생량이 적다. 자, 활성산소는요, 얼마나 안 좋은 거냐라는 건데요.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구경을 잘 해보시지 못했을 건데, 활성산소는 사실 어디에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혹시 락스 화장실 청소하는 이 뭐 제품명을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 락스의 제품명의 성분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써놨냐면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보통 한 4에서 4.5%대 그 정도 4%대 뭐 이 정도 되는 농도로 아마 팔고 있을 건데요. 그걸 여러분들 욕실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청소를 하는데 냄새가 많이 올라오죠. 숨쉬기도 약간 힘들 정도로. 그게 락스, 그 다음에 표백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져서 표백을 시키는 겁니다. 표백. 표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분자를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옷이 파란 색깔이지만 여기에 락스를 뿌려버리면요, 이 독한, 즉 농도가 진한 놈을 여기 뿌리면 이 색깔이 분해가 되어져 버립니다. 분해가 되어지고 그냥 하얗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분자를 쪼개서 색깔을 없애버린다. 이 정도로 독한 물질이다. 이게 바로 활성산소다. 이게 우리 몸에서도 발생하고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때문에도 발생하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활성산소가 과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 잘 제거가 되어지면 훨씬 더 노화를 천천히 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산소 소모량이 적은 운동 또는 조금 과격하더라도 뭐 짧게 뭐 이런 어떤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해 주어야 이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다. 노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스처럼 독한 물질이 활성산소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과산화수소수도 표백을 할 때는, 소독을 할 때는 그 과산화수소수로부터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표백을 한다, 분자를 깨버린다, 우리 손을 소독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독한 물질이죠. 활성산소,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발생량이 많으면 안 된다. 또 활성산소는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뭐 항상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없애는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화를 촉진을 시키고 노화를 빨리 오게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당독소입니다. 당독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당분,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그게 포도당이 되어지고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당독소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당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 색깔이 하얀 설탕을 열을 가해버리면 이 노랗게 변하는 이런 형태의 물질이다. 노화의 원인 물질 AGE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고 당독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분이 독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당분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단백질하고 결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단백질하고 결합을 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당분 섭취량이 증가하면 또는 혈당 농도가 높으면 노화가 굉장히 빨라진다.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유는 이 당분이 우리 몸의 혈관이든 여기저기 단백질에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다. 네, 당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당분 적절하게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당분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독소라 그러고 이 당독소는 혈관하고 모세혈관, 굉장히 작은 혈관 이런데 눈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신장에 손상을 준다. 굉장히 위험한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AGES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AGE의 이 글자들의 앞글자만 따온 건데요. AGE라고 하는 거 독소의 한 종류이고 그 다음에 Advanced 최종 그 다음에 Glycation 당화 그 다음에 End Products 최종 당화 독소 그래서 AGE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한국말로는 당독소 이렇게 줄여서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결국 노화를 일으킨다. 노화를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방식이요. 지속적으로 유지시간, 그 다음에 이 혈당치, 그러니까 혈당치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 AGE 양은 증가한다. AGE가 당독소고 이 당독소가 많을수록 노화가 되는 거고 노화가 된다는 얘기는 당분이 내 몸에 있는 어떤 단백질하고 많이 달라붙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치가 높으면 노화는 빨라진다. 그리고 혈당치가 높은 수치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G 양이 증가하고 이걸로 인해서 노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질병의 개수도 점점 증가합니다. 자, 이 노화 속도를 빨리 오게 하는 이 당이 내가 당뇨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느냐, 진행이 많이 됐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HbA1c라고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뭐 측정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당화혈색소 이것도 바로 AGE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여기 빨간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게 적혈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여기에 파란 색깔이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이 빨간 색깔 적혈구에 포도당이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당화혈색소가 5%다, 6%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숫자가 뭐냐면 내 몸에 들어있는 적혈구 중에 이 약 5% 내지 6%가 이 당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적혈구다 이런 얘기죠. 당이 이 적혈구에 많이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 뭐가 나쁜 거냐? 이 적혈구에는 원래 산소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산소가 제대로 붙어야 산소 운반이 잘 되는데 저 당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산소가 붙을 자리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가 오게 되면은요, 없애야 되는 당도 많은데, 당을 없애야 되는 산소마저 부족해지니,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당도 없애는데, 당이 많아져 버리면, 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운반시키는 이 적혈구가 당한테 문제가 일어나 버린다. 고장이 나 버린다. 그래서 산소 운반량이 또 줄어든다. 야, 참, 그래서요, 혈당이 올라가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눈의 모세혈관이나 신장의 모세혈관 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칼로리를 없애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당이 많아지게 되면. 왜? 산소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반응도 독소를 일으키는 그 반응하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 보면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아미노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포도당은 뭐 밥을 먹으면 이게 막 생기는 거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밀가루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 포도당이 생기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이 포도당의 이쪽 끝에 보면은 알데하이드기라고 있습니다. CHO 이게 알데하이드인데요. 요 아미노기가 전자가 많아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전자가 부족한 이 탄소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죠. 이렇게 달라붙은 뒤에 아마도리 리액션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버리면요. 여기 분자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여기를 잘라낼 수 있는 효소가 거의 없어요. 못 잘라요, 이 반응을. 이걸 잘라내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전부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붙어버리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나 뼈나 눈 수정체나 신장 혈관이나 뇌신경이나 이런데 얘가 이런 형식의 반응을 해갖고 한번 달라붙어 버리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안 되게 이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다. 우리 적혈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부 분해가 돼 버려요.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되면 이 적혈구가 분해가 되어져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에서 피는 계속 만들어내고 적혈구는 자꾸 없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내가 몸 관리를 잘 하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늑골, 연골의 조직을 뜯어내 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세 아이의 연골입니다. 하얀색이죠. 네, 17세, 그래도 좀 하얗죠. 그 다음에 19세, 37세, 45세, 64세, 색깔이 노랗게 변해가죠. 86세, 88세. 연골이 갈색으로 변해간다. 저 연골 조직이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에 당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갈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 독소가 만들어져 붙어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노화의 원인이 바로 포도당이다. 여러분들이 즐겨 먹고 있는 안 먹고는 안 되는 이런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된다. 알맞은 수준으로 먹어야 된다. 과하게 먹으면 결국 노화를 촉진을 시킨다.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을 하셔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 AGE, 당독소가 대사성 증후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가다 보면 암이 생긴다. 이게 당뇨, 고혈압, 암, 다 형제간이다라는 거죠. 같이 연동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40%는 암으로 죽습니다. 무섭죠? 예, 그래서 당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자, AGE라고 하는 당 독소, 또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요. 주름을 만들어낸다. 왜 그러냐? 이 당이 콜라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이 콜라겐에 잘 달라붙고요. 한번 붙었다 그러면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요. 혈관에도 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고 근육에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데 혈관이 굳어갑니다. 이게 이 결합을 해버리면 당독소가 결합이 되어지게 되면 혈관이 굳어간다. 그래서 당을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진다.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 그리고 또 수정체를 백탁화시킨다. 백내장을 일으킨다. 이게 전부 당분이 일으키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양의 당을 먹어 주어야 된다. 심지어는요, 보세요. 네. 뇌에 단백질을 변질을 시켜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분이 이제 싫어지시죠. 근데 어쩐지 또 당에 중독되어지기도 하고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단 게 땡기죠. 땡길 수밖에 없죠. 당이 안 가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건강한 몸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당분이 땡기지 않는다. 그리고 적절하게 먹은 양을 전부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당이 내 몸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당을 더 땡기게 하지는 않게 된다. 무서운 질병들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자, 첫 번째는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활성산소였다. 두 번째는 당독소라고 하는 당분, 포도당이 노화를 만든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약물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통해서 먹고 있는 각종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약이라고 그러면 정말 진짜 그죠? 특히 공짜라 그러면 어떤 약이든 받아 챙기려고 하시는, 약 욕심 내지 마십시오.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저 약물들을 내 간에서 분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산소, 그 다음에 포도당, 이런 걸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저 약물 자체가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립니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물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방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냥 짧게, 길어야 2주, 진짜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끝내야지 이걸 1년 내내 먹고 2년 내내 먹고 이렇게 하시면 몸은 정말 계속 노화, 퇴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무진장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웬만하면 합성 화학물질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 합성 화학물질,
가공식품 많이 들어 저걸 좀 뭐 안 먹을 수 없으니 피해가면서 조심해가면서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약물들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내 몸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치유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약물들은 자연 치유력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다.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좀 아프시면요, 웬만하면 좀 참아 보시고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빨리 약으로든 뭐로든 해결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걸으면 된다. 그러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제발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약 먹다가 결국은 약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진다.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약물들. 그래서 약 조심합시다, 우리. 약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게 과식입니다, 과식.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양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양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없애야 되는 물질이 많아지고 결국은 활성산소 발생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 그릇이 다 비어져 있죠. 비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엄청 많이 먹었나 봅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걸 없애기 위해서 활성산소의 양은 많아진다. 그게 노화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자, 이런 음식들도 참 맛있게 생겨서 먹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욕구가 계속 생기기는 하겠지만은요. 이 포만감 중추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한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열심히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잘 드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태까지 활성산소 이야기, 포도당, 당분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는 이야기, 약물을 적게 먹는 이야기, 요 이야기가 결국 우리 노화의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텔로미어를 절단을 시키는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이 현상의 기본이 뭐냐면 산소 소모량을 줄여야 된다. 즉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산소 소모량을 줄여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소식을 해야 장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식이 맞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들 중에는 잘 먹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즉,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먹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결국, 내 만복감의 약 80% 수준. 그게 이제 소식의 개념으로 되는 건데요. 소식이라고 해서 뭐 너무 적게 부족한 칼로리가 되도록 먹고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히 운동 밸런스 하고요. 이 칼로리 밸런스 하고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 양 대비 먹는 양이 많으면 활성산소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적으면 활성산소는 적지만은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너지가 딸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적게 먹어버리면. 그럼 그것도 또 노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적당량이다. 적당량. 이게 적절하다.
소식인데요. 그 소식의 기준은 적당량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양 조절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먹은 게 또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과식을 하더라도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먹어버리면 되겠죠. 그게 어떤 거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밸런스입니다. 먹는 식품의 양과 내 몸이 이걸 없앨 수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같이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이 세 가지의 밸런스다. 산소, 그 다음에 영양은 이제 식사, 네, 그 다음에 근육. 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활성산소는 무조건 발생하고요.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잘 없애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 영양소를 열심히 먹고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빨리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가장 잘 없애는 항산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닥터하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하병근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칵테일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메인에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이 들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재생을 시켜줍니다. 재생. 사용해도 또 쓸 수 있도록 재생시키고 사용해도 또 쓸 수 있도록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요. 코큐텐을 재생시키고 코큐텐은 알파 리포산이라고 있죠. 리포산을 재생시키고 리포산은 비타민 D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D는 셀레늄을 재생시키고 셀레늄은 또 비타민 E를 재생시키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총 5가지에다가 7종류가 되는 거죠. 이 7종을 골고루 내 몸에 잘 맞게끔 집어넣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간다. 활성산소 생기는 것마다 족족 없애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비타민 D는 대부분 다 드시고 계실 것이고 비타민 C도 많이 드시고 계실 것이고 글루타치온도 지금 많이 먹고 계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마 있을 것이고 코큐텐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럴 것이고 리포산은 뭐 거의 대부분 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셀레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잘 챙겨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를 하면서 활성산소를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린다. 좀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영양제를 잘 챙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비타민C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잘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이 오렌지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것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는 건데요. 이 양으로 부족하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 7가지 정도를 열심히 한번 챙겨 드셔보자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활성산소가 주범이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이 7가지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 때문에도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긴 노화는 비가역적이다. 한번 진행되면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먹고 있는 당분의 양을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이 약물들도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 그래서 약을 너무 오래 먹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나 스스로 내 몸이
이 치료를, 자연 치유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몸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하지 말자. 과식 많이 먹어도 되는데요. 잘 없앨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육도 충분하고 산소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고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활성산소 발생이 되어진다.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그러면 없애버리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7종의 항산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자. 네, 과식을 하는 날은 항산화 영양제를 열심히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과식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